지금이 바닥을 지나서 이제 상승장 초입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이 떴고요. 121선 위에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작도를 해서 저점을 이렇게 연결했다고 치면 거의 뭐 트렌드 라인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비트코인의 급등기에는 이게 꾸준히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세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조롱하는 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조롱받고 박해받을 때 그때가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비트코인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나마 조롱을 받던 건 올 초까지, 작년 말까지였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조롱받고 막 이거는 그나마 더 빠질 때가 남아있을 때입니다. 지금 시각은 5월 25일 오전 9시 36분입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분위기 뭐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않죠. 82,000달러 찍었다가 그저께 5월 23일에 꽤 많이 빠졌어요. 74,289달러까지 빠졌습니다. 제가 최근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 6만 달러 찍고 반등했던 요 지점, 그리고 하락했다가 반등했던 요 지점, 여기가 비슷한 가격대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만 잘 지켜주면 하락보다는 상승 쪽을 좀 더 높게 본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요. 여기를 깰 듯 하다가 지켜주고 지금은 조금 반등 중이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다시 상승한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한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깨고 떨어지면 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를 지켜준다면, 여기만 지켜준다면, 지지를 잘 받으면 다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요 라인을 잘 지켜주는지, 최저점이 한 74,000 정도거든요. 여기를 또 깨고 떨어지면 그때는 좀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저점이 한 73,000 후반대인데 그럼 이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앞자리가 또 6자까지 떨어지겠죠. 6만 불 때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를 지켜주기만 하면 다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 돈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지금 크립토 하락장이잖아요. 침체장이라서 좀 분위기가 그닥 좋진 않습니다. 좀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견인 불발성 님이라는 이분이 올리신 글인데 저도 되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인간심리라는 글로 좀 써주셔서 제가 공감이 많이 돼서 베스트 글로 올려드렸거든요. 카페에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역시는 역시네요. 하락장일 때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 이 카페라고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되게 동감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저희가 고래동 공부 카페를 만들고 운영하기 시작한 게 2023년 9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하락장을 막 지나갔을 때 이제 상승장 초입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9월 9일 차트상에서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때입니다. 요때. 지금 생각하면 엄청 좋은 시기죠. 하지만 바닥은 아니죠. 바닥을 지나와서 여기서부터 카페 오픈을 시작했죠. 제가 웅달님 만나서 처음 만들기 시작한 게 한 이쯤 됐던 것 같아요. 7월인가 8월인가 이쯤부터 고래동 공부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이때도 좋은 때죠. 바닥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은 때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는 체감상은 이때 고래동 공부 카페를 처음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되게 느낌이 비슷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생겨날랑 말랑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한 이맘때쯤 되지 않을까? 지금 타이밍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닥을 딛고 막 바닥에서 깨고 나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왜 바닥을 지나고 이제 상승장 초반이라고 생각하냐? 일단 저는 나름의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 있는데 대부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때하고 분위기가 되게 비슷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이 이때나 이때쯤 이런 느낌입니다. 121선을 깨고 올라가면서 바이 시그널이 떴죠. 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던 것 같고 상승하는 듯 했지만 힝 속았지 하고 한 번 더 빠졌는데 121선을 깨고 내려오진 않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지점과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위로 올라가고 이제 상승인가 했는데 깨고 내려왔죠. 그리고 엄청난 하락의 늪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이 차이는 너무 큽니다. 121선을 지켜줬는지 그리고 바이 시그널이 떴는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 바닥을 지나서 이제 상승장 초입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이 떴고요. 121선 위에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모습이거든요. 바이 시그널 떴죠. 121선 위에 있죠. 아까 그때랑 느낌 되게 비슷하죠. 121선을 깨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직은 세이브죠. 물론 이걸 깨고 내려오면 제 지금 의견이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깨고 내려오지 않고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해서 121선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121선 깨고 내려오려면 웬만한 악재가 터져서는 깨고 내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해 봤을 때 121선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적은데 그럼 여기를 지켜준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해시리번 바이 시그널과 121선 위에 있다고 요 지점이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지금 바닥을 지나서 상승장으로 가고 있다. 이게 저는 첫 번째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카페에도 올려드렸는데 이건 뭐 사이클 이론하고도 연관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누가 봐도 침체장이고 하락장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물론 최저치까지 빠지진 않았습니다. 여기가 45% 라인인데 그러니까 수익권에 있는 사람들 비율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익권에 있으신가요?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최근까지도 계속 매수한 게 아니라 예전에 사놓고 갖고 있으셨던 분들은 분명히 수익권이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 열심히 사고 있고 작년에 특히 열심히 사셨던 분들은 아마 수익권이기 힘들겠죠. 그분들은 손실 중일 겁니다. 손실 중인 사람이 지금은 더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수익 중인 사람이 6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이상은 수익 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작도를 해서 저점을 이렇게 연결했다고 치면 거의 뭐 트렌드 라인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저는 앞으로도 이 추세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또 올라갔다가 또 몇 년 있다 빠지겠죠. 빠져도 요 라인은 지켜주고 하면서 이걸 계속 바닥을 높이면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동안은 비트코인의 급등기에는 이게 꾸준히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비율이 최저치가 한 55% 정도였거든요. 지난 2월이죠. 2월 한 7일 정도 되는데 6만 달러 찍었을 때 한 5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저점, 역사상 최저점이에요. 지난 2022년의 최저점도 한 50% 정도거든요. 그 전에 더 최저점은 여기겠죠. 뭐 한 2018년 완전 극 최저점. 네, 요때는 한 43% 정도입니다. 지지난 사이클이죠. 지난 사이클에서 50%, 이번 장에서 55%.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한 차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거는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항상 나오는 거니까 물론 이걸 깨고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죠. 이때도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었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들은 다들 패닉에 빠져 있지만 MSTR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게 패닉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개인은 지금 패닉에 빠져 있고요. 기관 자금은 계속해서 매집 중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도 바닥을 지나서 이제 상승장으로 가고 있다는 암시인 것 같습니다. 얘보다 더 많이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내려갈 수는 있죠. 하지만 내려간다고 해도 요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더 많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다고 해서 가격이 최저점이 계속 내려가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더 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6만 달러, 여기는 6만 2천, 여긴 6만 4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점은 6만 달러 부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6만 달러가 깨질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6만 달러가 최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시 깨고 내려가는 걸 기다리시는 분들은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자금의 한 20% 정도는 남겨둘 필요가 있지만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하고자 하는데 깨고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가 없는 그런 전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때도 열심히 트레이딩을 했거든요. 4848도 하고 선물 투자도 하고 비트코인 현물 모으기도 하고 전 이때도 계속 모았는데 대략 그 기간이 요때는 뭐 이것저것 투자하다가 이때부터는 비트코인만 모았습니다. 루나 사태 이후로는 알트코인 투자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이때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모으고 보유했거든요. 대략 한 1년 정도 되죠. 저는 이때 활발하게 비트코인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때 시장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때 보시면 거래량이 미친 듯이 터진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여기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까지는 별로 없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미친 듯이 터지죠. 그 다음에 또 별로 없죠.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 이걸 보고서 이때 누군가는 열심히 하락장에서 매수를 했구나, 하락장인데도 되게 뜨거웠구나 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OKX 거래소 같은 데 볼게요. 이때 보면 같은 시기인데 이때 거래량이 이렇게 미친 듯이 터졌나요? 요때에 비해서도 되게 미미하죠. 요때에 비해서도 미미하죠. 보이시나요? 네, 거래량 별로 없잖아요. 바이낸스만 거래량이 무지막지하게 많죠. 그래서 바이낸스를 볼 때 여기 거래량 터진 걸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바이낸스에서 수수료 무료 행사를 했어요. 현물 거래 수수료가 무료였습니다. 아니, 바이낸스는 수수료 먹고 사는 그런 거래소인데 거래소에서 수수료 무료 행사를 할 정도로 정말 침체장이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때 시기가 정말 안 좋았다는 거예요. 수수료 무료 행사했던 것도 이때 시장에 남아있던 분도 아마 거의 모르실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시장에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요 글을 보면 약세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조롱하는 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지금이야 삼전 닉스가 엄청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국장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투자하는 분들 엄청 많이 조롱하죠. 네,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조롱받고 박해받을 때 그때가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관심 없는 시장. 물론 지금은 뭐 근데 이 자체가 바닥인지 찐 바닥인지 아니면 뭐 더 빠질 수 있는지 이걸 알려주는 지표는 아닌 건 맞는데요. 지금 사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나마 조롱을 받던 건 올 초까지, 작년 말까지였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조롱받고 막 이거는 그나마 더 빠질 때가 남아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조롱조차 없습니다. 아무도 조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관심이거든요. 그 누구도 관심이 없다. 네, 요게 세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때가 되면. 바이낸스에서 수수료 무료를 행사를 했는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관심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뭐 이건 기술적 분석상이죠. 뭐 해시리본상으로 바이 시그널 뜬 거랑 121선 위에 올라선 거. 뭐 이것도 중요한 이유고요. 두 번째는 보유자 중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 비율. 네, 이게 아까 55%까지 빠졌다고 했죠. 역사상 최저점 근처까지 전 빠졌다고 생각해요. 지지난 사이클, 지난 사이클, 이번 사이클 이러면 저점이 좀 높아지곤 있지만 이미 최저점을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 시장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 무관심하다. 이 세 가지가 저는 비트코인 시장이 바닥이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좋다고 생각하고 꼭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보다 좋은 타이밍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게다가 때마침 조정도 좀 나왔거든요. 고점 대비해서는 대략 한 10% 정도? 요 정도 눌림목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상승장에서 이거 이상은 잘 안 눌리거든요. 그리고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임펄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임펄스 나오면 조정받고 또 임펄스 나오고 또 조정받고 또 임펄스 나오고 이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이 매수하기에 정말 가장 최적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 의견일 뿐이고요. 제 말이 논리적이다, 타당성이 있다 생각하면 지금부터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래동 꿈 카페에 제가 글을 좀 몇 개 더 올렸거든요. 이거는 크립토컨트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인데요. 이거 잘 안 보여서 이걸 좀 확대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펀드 플로우 레이시오 뭐 이런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저도 이거는 뭐 사실 잘 몰랐어요. 특정 거래소, 그러니까 여기선 바이낸스인데 바이낸스에서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트랜잭션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전체 거래 중에서 바이낸스 거래소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 요거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의미는 아시겠죠? 그러면 검정색은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 차트고요. 여기 있는 푸른색 요 차트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아까 바이낸스에 수수료 무료 행사했다 이때 말씀드렸죠. 그때도 너무너무 적죠. 비율이. 여기는 0.005니까 1%가 채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전체 트랜잭션을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엄청 바닥입니다. 심지어 수수료 무료 행사를 했음에도 거의 완전 최고 바닥이죠. 그리고 저점들을 연결했더니 이런 바운더리가 나오더라는 거죠. 여기 부분. 지금 현재 요 바운더리까지 빠졌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크립토컨터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봐도 지금이 바닥인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삼성전자의 차트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의 최적의 매수 시기는 이때였다고 생각해요. 대략 2024년 말부터 25년 초까지. 이때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비상계엄 있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정말 좀 심각했을 때죠. 그때 삼성전자가 5만 원이 깨졌습니다. 49,900원이었죠. 삼성전자 투자를 지금 현재 거의 30만 원인데 30만 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5만 원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를 누군가는 뭐 요럴 때 2만 원대 투자를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9만 원대 투자를 했겠죠. 물론 2만 원대 투자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9만 원일 때 투자를 했다고 무조건 빠지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하지만 가격이 낮을 때가 위험해 보이지만 항상 가격이 낮을 때가 지나고 보면 기회였어요. 그리고 손익비가 아주 좋은 지점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높을 때는 위험성이 되게 큽니다. 손실을 보면 많이 보고요. 요때 이후로 반토막이 났죠. 삼성전자는. 그리고 오를 폭은 되게 적습니다. 9만 원에 샀다고 치면 10%도 채 못 올라가고 쭉 빠진 거잖아요. 요새 뭐 성과급 많이 준다고 삼성전자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노사관계 뭐 그런 이슈들 때문에. 저는 그게 삼성전자에게 매우 큰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한 20조를 성과급으로 지급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성과가 좋으면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30조에서 50조 정도 더 많은 돈을 지급하게 되겠죠. 그러면 노조는 점점 더 강해질 거고요. 급여는 점점 더 많이 나가게 될 겁니다.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돈을 벌 때는 무지막지하게 버는데요.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2024년 말만 해도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적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럴 때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삼성전자가 어마무시한 돈을 버는 건 맞는데 직원들 성과급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매년 지급을 하면 돈을 못 벌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적자가 마이너스 50조가 났다. 그러면 야 니네들 그때 많이 줬으니까 지금 좀 토해내자. 가능한가요? 성과급을 회수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이거는 이 직원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린 투자자니까 투자자의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투자할 때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삼전닉스가 워낙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래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주는 게 좋은 거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투자자로서 기업의 입장에서 요즘에 주주들이 그것 때문에 또 소송 제기하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돈을 벌면 그거는 주주의 몫이어야지 직원들에게 이렇게 너무 많이 돌아가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투자 관점에서는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앞으로 순이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순이익이 많이 나서 그렇죠. 근데 직원들 성과급으로 돈을 많이 지급하다 보면 성장을 계속할 수 없잖아요. 이게 계속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실적이 분명히 떨어질 때가 왔을 텐데 그때 좀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30만 원인데 15만 원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높은 가격에 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주식시장에 가격이 싼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싼 걸 생각하면 저는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적어도 중박 이상은 되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주식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 가능할까요? 언제 팔 건데요? 삼성전자를 지금 샀다고 칠게요. 30만 원에. 그러면 언제 파실 겁니까? 삼성전자 9만 원일 때 사서 장기 투자하겠다는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삼성전자 2021년에 9만 원에 사서 장기 투자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으셨다면 그분은 승리자입니다. 네, 저보다 훨씬 투자 고수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지만 9만 원에 사서 5만 원일 때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다가 7만 원 되니까 살았다 하고 매도하신 분이라면 지금 이 상승이 그렇게 달갑지 않겠죠. 매도가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수해서 대체 언제 팔아야 될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고민이 상대적으로 훨씬 덜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말해주거든요. 이건 로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달러 기준인데 빵에서 시작하죠. 빵에서 시작해서 무려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1억 1,500만 원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상향을 어마무시한 속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격도 많이 착해져 있는 상태고 이때가 아니면 비트코인 또 언제 투자할까요? 2억 되면 투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